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인구절벽 대비해서 이민청을 설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절벽을 대비해서 이민청을 설립한다, 네, 이렇게 요즘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반기문 장관도, 네,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도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민 정책이 해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민 정책.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황인데요.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불법 체류가 40만 시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엔 대낮 칼부린 잇따르는 외국인 범죄 비상, 네, 이러한 외국인 범죄 문제,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대사부터 말단까지 주 몽골 대사관에 청탁받고 비자 무더기 발급, 네, 3,460건 중에서 643건이 청탁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리죠. 비자 발급 비리.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자에 대해서 공간 직원이 외교적 인도적 목적에 한해 비자 발급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직원에 굉장히 큰 비자 발급 특권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비자 발급 비리 유혹을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주 몽골 대사관의 대규모 비자 발급 비리 의혹은 국가행정의 원칙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 내부 보고를 통해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한 외교부 본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배경을 조사해 엄중 문책을 해야 한다. 이게 비자 발급을 하면서 뒷돈을 받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조사하면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나라에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 그리고 그 비자 피, 그리고 그 브로커들이 받는 돈, 이러한 돈들 해가지고 엄청난 돈들이 요 직원들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방송국하고 이런 거를 전개한 적이 있었어요. 전개한 적이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죠, 저에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현지인들한테 살해를 당하는 그 아주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겪었는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봅니다. 네, 프랑스의 이 이민자 이 폭동 10년, 네,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민자 문제가 결국에는 폭동으로 이어졌던 이 프랑스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간 60조 원을 투입해서 교회 재정비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소요 사태로 300여 채 건물과 1만여 대의 차량이 불탔고 미성년자를 포함해 3천여 명이 체포됐다라는 거예요. 2달 동안 소요 사태가 터진 거죠. 300여 채의 건물과 1만여 대의 차량이 불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 전쟁과 다름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된 이 부분을 보면은 교회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프랑스 청년 실업률의 배인 50%에 달하고 평균 소득은 56%에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민자 후손들은 취업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고 사회 변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폭동으로 표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테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소외된 이민자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파리 연쇄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이민자 자손이 공모해서 주간지 샤들 리에브 사무실과 파리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테러를 벌여서 17명이 살해가 됐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2012년에는 알제리계 프랑스인이 유대인 학교를 공격해서 유대인 어린이와 교사를 포함해 7명이 살해가 됐고요. 그리고 주로 교회에서 살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 지하드에 참전한 프랑스인이 1천에서 2,000명에 이르며 이 중 200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제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불법 체류 40만, 그리고 비자 발급 비리, 그리고 우리나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다문화 2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한국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 네, 2달간의 소요 사태로 300여 채의 건물이 300여 채의 건물, 1만여 대의 차량이 불탔고 3천여 명이 체포됐다라는 거예요. 3천여 명. 그러니까 3,000명이 체포되는 엄청난 사태, 그리고 300개의 건물이 불타고 1만여 개의 차량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체포됐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부정부패가 엄청 심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의 사례, 이 비자 부정부패, 그리고 이민청이 저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민청이 설립돼야 한다라는 제가 칼럼도 여러 개 썼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려면 20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준비가 됐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업종별로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부결이 된 듯해요. 업종별, 지역별. 그 사실상 이게 앞으로 이제 한국의 미래를 봤을 때 농어촌들은 일할 사람들이 없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제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강남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최저임금이 같다 그러면은 농어촌 지역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또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업종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등이라는 잣대를 댔다가 결국에는 이 시장 경제가 여러모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나중에 법을 바꾸려고 한다라면은 그때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거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